최충원은 휘종을 알려나기 위해 수창궁으로 들었다. 이때 중간에 있던 내관들이 와서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새 황제를 받드는 기쁜 날이니 병사들 모두에게도 술과 음식을 하사하셨습니다. 병사들은 이쪽으로 드시지요. 그 말에 호위무사들이 최충원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가 허락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전에 들어 휘종을 알려나였다. 폐하, 신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소.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의를 한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신은 결코 그 명만은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휘종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난신적자가 죽고 사직이 바로 서는 날인데 아직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휘종이 칼을 뽑자 내시들이 우르르 몰려와 최충원의 목을 겨누었다. 그제서야 왜 휘종이 술과 음식을 내려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들과 따로 떼어놓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런, 내가 방심했군요. 폐하께서 이런 함정을 만드실 줄이야. 내가 너의 방심을 이끌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그땐 몰랐습니다. 온갖 벼슬에 시급까지 하사하시고 은문상국이라 부르시며 신의 마음을 공중에 띄워놓으셨지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폐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렇다. 그 결과 오늘날 너는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너를 죽이는데 실패하였지만 오늘은 빠져나갈 길이 없겠구나. 최충원이 생각하더니 체념하듯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신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신을 죽이고 그 다음은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대책은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냐? 신에겐 도방군사가 있고 교정도감이 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신을 죽인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뒷감당은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휘종도 그 부분이 염려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최충원을 죽인다 하더라도 뒷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생각해보며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휘종의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최충원이 말을 이었다. 100번 양보하여 폐하께서 뒷수습을 다 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군가는 반드시 신의 자리에 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무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중 8구 또 그 자리를 노리겠지요. 결국 제2의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과 같은 무리들이 나타나 조정은 또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휘종은 얼른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최충원의 말에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정이 혼란하면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못합니다. 무신들이 끝없이 자리를 탐하고 싸우는 것은 황권이 약한데 그들의 힘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안정된 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1인자가 무신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그렇게 되었고 조정이 안정되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신을 죽이고 다시 혼란의 구렁텅이에 몸을 던지려 하십니까? 그 말에 휘종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칼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때 최충원이 느닷없이 한쪽을 가리키며 소리쳐 물었다. 아니 자넨 금강야차가 아닌가? 그 소리에 휘종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돌아다 보았다. 이의민이?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 틈을 타 최충원이 도약하여 내시들을 걷어차버리니 저희들끼리 넘어지고 뒤엉켜 한쪽으로 길이 열렸다. 최충원은 그 길로 36개 주랭랑을 쳤다. 휘종이 서둘러 명하였다. 잡아라. 최충원이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어서 가서 잡아라. 얻어터지고 넘어진 내시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최충원을 쫓았다. 최충원의 발은 빨랐다. 우선은 인적이 없는 다락에 몸을 숨겨 살 길을 찾아보았다. 그 사이 칼든 승려 몇 명이 내전에 들어와 최충원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휘종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이대로 그가 살아남는다면 그 보복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자신도 칼을 들고 궁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한쪽에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다. 최충원의 군사들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를 구하기 위해 몰려온 것이다.
어디 계십니까? 소장들이 음문상국을 구하러 왔사옵니다. 그들은 곧 승려들과 마주쳐 한바탕 전투를 벌였다. 훈련된 최충원의 군사들이었지만 승려들도 만만치 않았다. 혼란한 싸움 중에 무리에 속해있던 노영의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얼른 대궐 위 지붕 위로 올라가 소리쳤다. 음문상국께서 위험하다. 교정도감 병사들은 어서 이곳으로 모여라. 그러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최충원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왔다. 이쯤 되자 승려와 내신들은 감당이 되지 못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싸우다 죽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로잡혔다. 숨어있던 최충원은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렸다. 상장군 정방보는 관련자들을 엄히 문초하여 발본세곤하라. 정방보가 그대로 행하여 고문을 가하니 내시 왕중명, 참정 우순경, 추밀원사 홍정, 장군 왕익 등이 공모했음을 밝혀냈다. 최충원이 문초를 받고 있는 왕중명에게 물었다. 폐하께서 이 일을 명하셨느냐? 아니요, 폐하께서는 관련이 없소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여라.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직접 겪었는데 관련이 없다니. 없는 걸 어찌 있다고 말하겠소. 신소리 그만하고 어서 죽이시오. 내 너 따위와 입씨름하여 무엇하겠느냐. 직접 폐하를 뵙고 물어볼 것이다. 최충원이 환한 얼굴로 휘종에게 갔다. 모든 일을 폐하께서 꾀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와서 짐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 나를 죽이고 이 자리에 오를 생각인가? 최충원이 안타까운 가슴을 치며 단시 섞어 말했다. 도대체 왜 다들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는 것입니까? 신이 용상을 탐했다면 진작에 올랐을 것입니다. 신은 이 자리가 마냥 편한 줄 아십니까? 신 또한 이 나라 고려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모두들 한치 앞만 보며 가벼운 몸을 놀린단 말입니까? 나는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어서 죽이시게. 신은 관대합니다. 불손한 무리들이 폐하를 꼬드겨 신의 목숨을 노렸지만 그럼에도 신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최충원은 휘종을 폐위시켰다. 태자 왕지는 인주로, 둘째 아들 왕이는 백령도로 추방했으며 관련자들 모두 귀양 보냈다. 그리고 평장사 임유에게 명하였다. 유배간 왕정을 모시고 오게. 그분을 새 황제로 옹립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없지 않느냐. 어서 모시고 오게. 차라리 음문상국께서 황위에 오르시옵소서. 자네마저 내 대의를 의심하는 것인가? 내 결코 그럴 수는 없네. 패주는 어찌하시렵니까? 패주가 이곳 개경에 머물러 있으면 새 황제께서 부담을 느끼실 것이다. 마땅히 강화도로 유배 보내야 한다. 왕정은 과거 명종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 갔었는데 이 사건으로 1210년 12월 개경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즉위하여 국왕이 되니 그가 바로 강종이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 이미 60세를 넘겼다. 침은 오랜 기간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여 조정일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나이는 많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으니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요. 모든 일은 음문상국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걱정 마시옵소서. 신이 폐하를 잘 보필할 것이옵니다. 강종은 정말로 조용히 살았다. 국사 전반을 최충원과 교정도감에 맡기고 숨죽여 살았다. 그러다 보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은 1213년 8월 병석에 누워 앓다가 태자 왕철에게 선의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왕철은 22세의 건장한 나이로 보위에 올랐으니 그가 고려 23대 고종이다. 고종은 최충원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최충원에게 도전하는 모든 이들이 처참히 무너졌고 그럴수록 그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져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 힘없는 고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가 무신들의 정변으로 혼란했던 그 무렵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었다. 1206년 몽골의 태무치는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칭기즈칸이 되었다. 그는 정복전쟁을 일으키며 몽골을 대제국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였다.
급기야 1215년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는데 이 틈을 타 그동안 금나라에 눌려있던 거란족이 반기를 들고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는 자연히 몽고와도 충돌로 이어졌는데 거란은 몽고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연전연패로 퇴각하더니 결국 고려의 국경까지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국경지대에 누군가 나타났다. 나는 거란의 사신이요. 기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왔소이다.